해질녘의 학교 교실. 지우는 책상에 엎드린 채 성적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적표에는 빽빽한 숫자들과 등급이 적혀 있고 지우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붉은 노을이 교실 안을 비추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그늘져 있습니다. 지우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이번에도 내가 원하던 점수가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남들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어. 교실 뒷문이 벌컥 열리며 지우의 친구 민수가 축구공을 들고 들어옵니다. 민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지우에게 다가옵니다. 민수의 활기찬 모습은 교실 안의 정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민수는 지우의 어깨를 툭 치며 기운을 북돋아주려 합니다. 그러자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야, 김지우. 또 그 종이 쪼가리 보고 있냐? 시험은 이미 끝났잖아. 지금 당장 운동장에 나가서 공이나 찾아. 몸을 움직여야 잡생각이 사라지는 법이라고. 지우는 민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를 가방에 구겨 넣으며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지우의 눈동자에는 피로감이 가득합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민수는 그런 지우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지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미안, 민수야. 지금은 공찰 기분이 아니야. 학원 수업 늦겠어.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대학에 가려면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말이야. 난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거리는 가로등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지우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단정한 교복에 무거운 가방을 맨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우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우가 쇼윈도를 보며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저기 비친 애가 정말 나일까? 공부 잘하는 아들, 말 잘 듣는 학생. 그 껍데기 말고 진짜 지우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지우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잠결에 지우는 안개가 자욱한 낯선 광장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변은 고대 그리스의 신전들이 늘어선 평원처럼 보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지우의 피부에 닿으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지우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어디지? 분명히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고대 도시 같은 곳에 와 있는 거야? 꿈인가? 그런데 너무 생생해. 안개 너머에서 흰색 옷을 걸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투박한 외모를 가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노인은 손에 지팡이를 짚고 지우의 앞에 멈춰 섭니다. 그에게선 묘한 권위와 평온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노인이 인자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방황하는 청년이여. 그대의 발걸음이 무겁구려.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니 길을 잃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자네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지우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의 질문에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 이끌려 멈춰 섭니다. 지우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는 노인이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우가 더듬거리며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묻다니요. 저는 학생이고 이름은 지우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노인은 허허거리며 웃더니 지우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노인의 웃음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지팡이로 지우의 가슴팍을 가볍게 가리킵니다. 지우는 그 지팡이 끝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에 숨을 들이킵니다. 노인이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학생이라는 직업, 지우라는 이름, 그런 외적인 것들이 정말 자네의 본질인가? 그것은 남들이 붙여준 이름표일 뿐이네. 내가 묻는 것은 자네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진리로 믿느냐 하는 것이네. 지우는 노인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저 남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정해진 길을 걷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지우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지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점수를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최고라고 배웠거든요. 제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한가요? 노인은 지우를 데리고 광장 중앙에 있는 거대한 대리석 거울 앞으로 걸어갑니다. 거울 속에는 지우의 모습이 비치는데 신기하게도 지우의 몸 위에 수많은 사슬이 감겨 있습니다. 사슬에는 성적, 기대, 비교라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인이 거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를 올가매고 있는 저 사슬들을 보게나. 저것들이 자네의 시야를 가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 무지 중에 무지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라네.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슬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영혼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그 사슬을 끊어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합니다. 노인은 그런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한 온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지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슬에서 벗어나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어르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노인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지우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건넵니다. 광장의 안개가 걷히고 태양빛이 거울을 정면으로 비춥니다. 노인의 등 뒤로 찬란한 후광이 비치며 그의 존재가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노인이 장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소크라테스라 부르지. 나는 평생을 바쳐 이 진리를 전해왔네.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라네. 그러니 청년이여,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지우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 짧은 문장이 지우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답답함을 일깨웁니다. 지우는 거울 속 사슬들이 하나둘씩 금이 가며 부서지는 환상을 봅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지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을 알라. 저는 지금까지 나를 알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는 나를 만들기 위해 나를 버려왔던 거군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살았어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지우가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삼파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우는 당황스럽지만 그의 질문에 하나씩 답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남의 칭찬이 아니라 자네의 가슴이 떨렸던 그 순간 말이네. 그 기억 속에 자네의 본 모습이 숨겨져 있을 것이네. 지우는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 학원에 가기 전, 아주 어릴 적 기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 문득 초등학생 시절,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지우가 설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제가 상상하는 세상을 그려낼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부모님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신 뒤로 붓을 놓았지만요. 소크라테스는 지우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울 속 지우의 사슬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지우의 손에 붓과 팔레트가 들려 있습니다. 지우의 얼굴색이 훨씬 생기 있게 변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자네 영혼의 소리네. 외부의 압박에 굴복해 자네의 본성을 죽이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지. 자네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이라네. 지우는 이제 거울을 당당히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마음가짐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지우는 소크라테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님. 저는 이제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마음을 돌보는 법을 몰랐고 남의 기준에 저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죠. 이제는 저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할게요. 갑자기 광장이 흔들리며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점차 흐릿해집니다.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멀어지면서도 지우에게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지만 지우의 가슴에는 선명하게 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멀어지며 이렇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네.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자네가 지금 걷는 길이 진정 자네의 영혼이 원하는 길인지 말이네. 스스로를 아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네. 지우는 번쩍 눈을 뜹니다. 창밖에는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교훈의 지우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성적표를 다시 꺼내보지만 어제처럼 절망스러운 기분은 들지 않습니다. 지우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성적표가 나를 대변하는 전부는 아니야. 이건 그저 과정일 뿐이지. 진짜 나는 이 종이 밖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겠어. 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먼지 쌓인 스케치북과 드로잉 펜을 꺼냅니다.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이내 기분 좋은 긴장감이 전해집니다. 지우는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선들을 하나둘 그려 넣기 시작합니다. 지우가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오랜만이다.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아.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공부를 대할 거야. 다음 날 아침 학교 등굣길에서 지우는 민수를 만납니다. 민수는 어제와 달리 표정이 밝아진 지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우의 걸음걸이에는 활력이 넘치고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민수는 지우의 변화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자 민수가 의아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라. 김지우, 너 어제랑 완전 딴판이다.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성적표 보고 울상이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기운이 넘쳐?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지우는 민수의 물음에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지우는 가방 옆에 꽂아둔 스케치북을 살짝 보여줍니다. 민수는 지우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지우는 자신의 깨달음을 친구에게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지우가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복권보다 더 귀한 걸 얻었지. 나 자신을 알게 됐거든. 내가 정말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 지우와 민수는 교실에 앉아 대화를 이어갑니다. 지우는 민수에게 꿈속에서 만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해줍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우의 진지한 태도에 점점 경청하게 됩니다. 교실 안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입니다. 지우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단순히 이름이나 나이를 아는 게 아니었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하고 내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더라고. 너희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 지우의 질문에 교실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다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지우의 깨달음이 교실 전체로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원 다니고 숙제하기 바빴지. 나 자신을 안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 하지만 꼭 필요한 일 같기도 해. 지우는 친구들에게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준 대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고 조언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우의 표정에는 이제 확신과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지우가 통찰력 있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정답을 맞히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문제는 남에게 맡기고 있었던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 방과 후 지우는 미술실을 찾아가 미술 선생님과 상담을 나눕니다. 자신의 꿈인 예술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고 학업과 병행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선생님은 지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에 감동하여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미술 선생님이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우야, 너의 눈빛이 정말 좋아졌다. 스스로를 알기 시작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앞으로 내가 그려낼 세상이 정말 기대되는구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렴. 며칠 뒤 지우는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적표 때문에 혼날까봐 눈치를 봤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지우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우가 부모님께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진짜 잘할 수 있고 행복한 일을 찾고 싶어요. 그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저만의 길을 만들어 갈게요. 절 믿어주세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지우의 확고한 의지와 변화된 태도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여십니다. 지우가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고 성숙해진 모습이 대견했기 때문입니다. 지우의 가정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대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지우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도 응원해주마.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너 자신이니까.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그 과정을 아빠도 함께 지켜봐주마. 다시 학교 운동장. 지우는 민수와 함께 공을 차며 활짝 웃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운동장에 섰습니다. 지우의 가슴 속에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지우가 민수에게 공을 패스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수야. 나 이제는 내가 누군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갈 거야. 나 자신을 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 푸른 하늘 위로 소크라테스의 환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지우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이제 지우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지우의 삶 속에서 새롭게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지우가 하늘을 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이 준 지혜를 잊지 않을게요. 저는 이제 진짜 김지우로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탐험은 바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니까요.